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 사견을 발표하게 될 강사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가정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 조금은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이 뭡니까? 태권도 관장입니다. 우리는 팔방미인입니다. 시키면 다 합니다. 그렇죠? 네, 기왕 이 자리에 선 만큼 제 28년간의 결혼 생활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펼쳐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얘기를 듣기 전에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장이지만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빼놓지 않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먹는 즐거움을 2배로 느끼고 싶었던 저는 흑찰 옥수수와 미백찰 옥수수 2가지를 한꺼번에 심게 됩니다. 길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왼편에는 흑찰 옥수수를 심고 오른쪽에는 미백찰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얘네들은 심어놓으면 사람들의 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쑥쑥 아주 잘 자랍니다. 7월 중순이 되어서 수확을 하고 제가 껍질을 까고 열매를 확인을 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열매는 아주 잘 열렸는데요. 색깔이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게 파종 시기하고 지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성인 검은색이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강한 우성인 검은 흑찰 옥수수를 제가 겸손하게 지형이 좀 낮은 곳에 심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색의 열매가 열렸을까요? 상품이 걸려 있는데요. 욕심내셔도 됩니다. 제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햅쌀 20kg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욕심 안 나세요? 손. 네, 네, 사부님. 색깔이 안 변했다고요? 땡. 네, 회색이요. 노란색이요. 아유, 오만색이 다 나옵니다. 네. 검은색이요. 아, 네. 파란색. 아이고, 파란색. 네? 혼합색. 초록색. 아이고, 아니 무지개색이 열리네요. 자, 아이고, 네. 자, 답이 지금 하염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은요, 오늘 제 강의를 가장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가장 잘 호응해 주시는 분께 이따 강의가 끝나고 제가 딱 지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요, 이 퀴즈의 정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이 퀴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왼쪽 흑찰 옥수수 5줄과 오른쪽 미백찰 옥수수 5줄이 정확하게 자리를 바뀌어서 열렸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강한 우성인 흑찰 옥수수를 겸손하게 조금 낮은 곳에 심었더니 그렇게 자리를 바꿔서 서로에게 색을 나눠주고 열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최고를 찾아라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 여성 최고의 고수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김관장 대 김기사, 함께 만나보시죠. 여장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럼요. 하얀 도복을 입고 다니시는 정말
정말 호랑이 때려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시고요. 힘하면 따라올 자가 없다는 이 동네 명물 하얀 도복의 주인공 원기왕성한 총각도 척척 쓰러뜨리고 태권도를 비롯 각종 고신술까지 연마했다. 이호 같은 발차기에 놀라지 않을 자 그 누구인가. 타주에서 유일하다는 아줌마 태권도 관장 김관장. 자, 관장 경력 16년에 빛나는 타주의 원더우먼이라는데요. 누가 말이야 똑바로 안 해? 오, 목소리. 도장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하다가도 네, 하나질 겁니다. 어머,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렇죠. 정체불명의 전화가 왔다 하면 불이 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뛰는 거 영락없는 여자네요. 도복도 제대로 벗지 않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비료를 나르십니다. 어머머. 힘도 좋으셔라. 그렇죠? 네, 아버님이 논에 계시는데요. 비료 좀 갖고 오라고 그러시네요. 어머. 예. 누가요, 그럼? 아버님 계시잖아요. 애 아빠요? 네. 아유, 우리 애 아빠 이런 거 제가 안 시켜요. 어머. 20kg 비료를 깃털처럼 안고 다니는 김관장. 어머나 세상에. 옆에서 놀라셨어요. 나머지 뭐 갖고 와야 돼. 어머. 또 가요? 갖다 놔야 뿌리기. 아드님 계시잖아요. 네? 아드님 계시잖아요. 그러게. 아이고. 아유. 아내를 도와야 할 남편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인 김관장 발바닥에만 불이 나는데 알고 보니 뒤에 있는 저분이 남편입니다. 어머. 비료에 손을 대기는커녕 꽃놀이에 여념이 없는데요. 어머, 신기하네요. 왜? 뭐가 좀 바뀌었어. 좋다. 민들레, 하얀 민들레. 네, 자기 이게 이름이 뭐야? 재밌고. 아, 재밌고. 비료는 안 달려고. 꽃향기를 아니,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어머. 꽃향기를 좀 맡아봐야 돼. 어머머.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근데 왜 비틀거려 갑자기? 남편분 재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갑자기 빈혈이 도지셨어요. 비료 포대에 이어서 이제는 생수통까지 그야말로 전천후 김관장. 아, 저 꽤 무거운데. 그럼요. 뛰어요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또 민기적거리시네. 남편은 아내가 도와달라는데 자꾸 어지럽다 하십니다. 진짜 자꾸 쓰러지려고 해. 자, 그래도 고생한 아내 물 한 잔 주는가 했더니 어머머. 와, 진짜 죽인다 진짜. 어휴. 아내가 생수통 끼워 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어머. 자, 힘쓰고 나서야 겨우 물 한 잔 얻어먹는 김관장. 남편 정말 힘이 없으실까요? 글쎄요. 아유, 씨. 오, 화나셨어. 애 아빠가 이기죠. 그래도 남잔데요. 팔씨름이나 씨름이요? 아, 그럼요. 아, 참나. 그래도 저도 여잔데. 아. 이거 내가 이긴다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자, 그래서 두 분 어머, 팔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어머. 달리 팽팽한데요. 자, 혹시 김관장이 져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역시 힘들다. 아내에게 지고 마는 남편. 자, 이제는 팔 통증까지 호소합니다. 김관장 원래 이렇게 힘이 세셨나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인삼밭을 했대요. 아, 그래요? 인삼밭에 가가지고 인삼을 무 뽑아먹듯이 뽑아먹었대요. 오. 자, 그런데 원더우먼 김관장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350원. 3,050원만 받아오셨네. 300원 덜 받아오셨네요. 뭐 어떡해요? 저 받아와. 그러고 나 안 갈래. 안 타려. 아, 이런 거 엄마. 결국 돈 300원 때문에 집을 나서는 김관장. 격게 하지 말고. 중요하죠. 주부 입장에 300원 크거든요. 예. 자, 금방 싸움이라도 벌어질 듯한 기세. 6,650원인데 그래서 6,050원만 주셨거든요. 300원을
자, 김 관장의 말 몇 마디에 아주머니 금세 거스름 또 내드립니다. 말 듣지도 않아서 보세요. 그냥 무서워서 어머, 어머. 그냥. 그럼요, 받아야죠. 땅 파봐요. 100원 나오나. 10원짜리 성격이 되게 꼼꼼하세요. 꼼꼼하시고 쾌활하시고 어쩌다 보면 막 이렇게 씩씩대고 오시면 좀 저희로서는 좀 불안불안하죠. 어머니 200원. 야, 200원이야? 저 100원. 이건 제가 받아왔으니까. 주겁이야? 주겁이야? 부업이에요. 힘만 세인 게 아니라 이 짜기까지 한 김 관장 심부름값을 모으는 재미도 꽤 짭짤하대요. 네. 동네에서는 억척스러운 원더우먼으로 통하는 김 관장. 하지만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는 야무진 모습이 진정 이 시대 최고라 할 만한데요. 요리를 남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고 씩씩하고 이쁜 우리 김 관장이 최고야. 아, 진짜 창피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조금만 이쁘게 낳아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어쩝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쩔 수 없고요. 저 방송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족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자,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나 이성 친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다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그러고 살아? 어? 근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고생만 지질하게 하고 사는 여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저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남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 현재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보도 자료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머리를,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주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김연아 선수처럼 아주 예술적인 감각을,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죠. 방금 방송으로 보셨던 제 남편은 그중에서 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축에 속합니다. 반면 저는 아주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제가 남편에게 오목을 도전합니다. 10판을 도전하면 10판 다 집니다. 예, 남편은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우리 지역 하천 지류를 모두 머리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환경학과 교수님들하고 워크숍을 자주 열기도 해요.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반면 저는 올리유 태권도밖에 모르고 태권도만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몸이 또 상당히 약해 보이잖아요, 제 남편이. 저는 턱뼈에다가 힘이 좋아갖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집에서 힘쓰는 일은 제가 다 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해야죠. 예. 자. 분명히 남편은 XX, 저는 XX 염색체, 남편은 XY 염색체를 타고났는데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남편에게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능력을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서로 다름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불편하다거나 뭐 불만스럽다거나 그런 생각을 이때껏 해본 적이 저는 아직 없습니다. 자, 지난달에 매스컴을 통해서요, 오늘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 가정에서 여자의 수입이 남자의 수입보다 높았을 때 그 가정의 해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수입을 공개할 때 여자의 수입을 낮춰서 얘기를 하고 남자의 수입은 부풀려서 공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커피 타는 남자, 박스 옮기는 여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네, 이런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서 점차 그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양성평등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그 뜻이 다릅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죠. 반면에 남편은 작품성이 있는 책이나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의 취향을 서로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요, 저는 총을 쏘면 수십 명이 다 쓰러져 죽거나 막 쌍도끼 들고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영화를 좋아하고요. 남편은 제가 함께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코 골고 자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함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나와 다름에서 오는 신기함에 아직도 실증을 못 느끼고 삽니다. 예. 다름을 부정하고 서로 자신에 입맞게 고쳐 살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의 지키고 계십니까? 사우디에서는요, 배우자의 핸드폰을 엿보면 1억 4천만 원 벌금에 징역 1년을 살린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더라면 파산하거나 이 더운 날 감옥에 들어가서 그네들의 전통 음식인 캅살을 먹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물리는데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좀 약소하죠, 그죠? 그 정도 물리는데 부부가 진짜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들 적당한 선에서 그러죠. 아니, 한 60년 정도 살 건데 뭐 불편하게 예의를 지키고 그래. 어? 피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60년, 요즘 6개월이죠, 그죠? 네, 요즘 6개월입니다. 자, 저는요, 바로 그 현상이 이 예의를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부장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2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남편 앞에서 방귀를 한 번도 안 껴봤어요. 보기에는 제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잘 뻥뻥 터트리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뭐가 맞습니까? 저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남편과 방귀를 트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정체를 남편에게 오픈하지 않고 잘 은폐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예쁜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를 생각하면요,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아마 저는 70, 80 넘어서 관략근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걸 계속 지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아들 앞에서는
네, 아주 마음껏 그냥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엄마는 왜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시면서 저 앞에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승질을 막 내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끝내죠. 뭐라고? 야, 임마, 넌 내 남편이 아니잖아. 어? 내가 남편한테만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면 되는 거지 내가 네 앞에서까지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자, 저는 아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를 닮아서 머리가 보통인 너와는 달리 상당한 내생남이다. 그리고 손대는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고치고 잘 만들어내는 그런 맥가이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100%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빠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의 남자, 아빠의 위치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엄마의 위치도 아빠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그 무시의 대상이 그 둘 부부,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게 이제는 뭐 생활화되어서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식당에를 들어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저는 밥을 먹고 미리 나옵니다. 남편보다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신발장에서 남편 신발을 미리 꺼내서 신기 쉽게 딱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그러죠. 뭐 애도 아닌데 신발 손 꺼내서 못 신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이만큼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남편이 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도장 마치면요 9시 반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마트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장을 잔뜩 봐옵니다. 근데 손이 빨라서요 빨리 만들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맛있는 걸 잔뜩 만들어서 상에 차려놨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메뉴를 먹으면서 저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늘 얘기를 해줍니다. 좀 닭살스럽지만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정말 잘생겼다고. 아까 제가 보니까 잘생겼죠. 그죠? 자기 정말 멋있다고. 그런데 일부러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병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큰 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려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배려란 무엇일까요?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이 짐을 주인이 지게에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게 이 배려라는 건데요. 이 세상에는 어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저 경북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요 제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 정착하고 살게 된 지가 벌써 27년 차입니다. 이 동네에는요 남편의 땡땡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원, 그리고 또 잘나가는 사업가, PD, 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들보다 성적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괜찮았던 남편이 소심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너무 체력도 좋고 힘도 세고
이런 부인을 만난 탓에 경제적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가서 친구들한테 기가 죽진 않을까? 의기소침해져서 자존심 상해하진 않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걱정인데 그 걱정까지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모성 본능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났느냐. 제가 도장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금을 좀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는 자랑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도장을 하면서 장만한 집이며 별장이며 땅이며 상가며 연금이며 모두 남편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봐 반응이 저렇잖아요. 제 주변에서 전부 네가 미쳤구나. 야, 뭘 믿고 그걸 해주냐. 예,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세무서에서 저한테 세금조사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네네,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돌아가신 증조부님을 미리 만나지 않으려면 뭔 짓을 못해. 이렇게 하고 제가 다 조용히 시켰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걱정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남편이 증조부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나이가 6살 아래인 내가 미리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딸랑 하나 낳은 제 아들놈이 도토리가 될 수 있어요. 멍멍이 밥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운을 띄워봤어요. 자기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줄 생각 없어? 속된 말로 아을에 삶은 호박에 이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낭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제 남편에게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인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이 심장이 뛰다가 안 뛰다가 빨리 뛰다 늦게 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은사님이 계시는 강원도 평창에 농장을 구입하고 예쁜 집을 한번 줘보라.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랬더니 운 좋게도 그 예쁜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500만 원이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할 아름다운 집 때문에 저희는 11년간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생과부가 된 거죠. 당시 복막투석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아이 성악하는 아이 교육비, 그리고 우리 도장 경영하는 모든 것, 그걸 제가 책임을 지고 주변 경조사비 이런 것까지 떠안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막 동네에 소문이 막 퍼집니다. 쟤네들 별거 했대더라. 심지어는 이혼했대더라. 어떤 분은 결혼 안 할래냐고 중매까지 서준다고. 네. 자, 그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이 생에서의 결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를 여자로 알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또 어떤 놈한테 착한 척, 조신한 척, 성질 안 더러운 척 사기를 쳐서 또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1년을 떨어져 살던 남편이 이제 슬슬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산과 강, 땅을 벗삼아 살던 남편이 저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 심심해 죽겠다고. 자기 이제 안 놀고 싶다고. 자기 좀 괴롭혀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요즘에는 주말에 내려갑니다. 네, 주말에. 그래서 남편 얼굴을 요즘은 좀 자주 보고 삽니다. 네. 자, 그 당시 저는 착한 며느리병도 걸렸었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시아버님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저 대신 은행 업무를 맡겨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죠. 체육관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아버님께 드렸어요. 예. 그 남편은 무녀농남입니다. 다행히 신우가 있어서 세지도 않고요. 시숙이나 시동생이 있어서 뜯어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남편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님 어깨에 뽕 넣으시고 지점장실에 들어가셔서 커피 대접 받으시고 사은품 받아오시고 아주 그냥 신이 나셨죠. 예. 자,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이상한가요?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데 저만 모르고 사는 거 아니죠? 네. 자, 저는 배려란 것이요. 생활 속에 소소한 것도 필요하지만 통 큰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제 남편인데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데 제 부인인데 심장을 떼어줘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럼 저는 한마디 하죠.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자, 노력해 보셨습니까? 자, 저는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신선하고 당당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잡힌 물고기 떡밥 안 준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잡힌 물고기요, 밥도 더 많이 주고요, 신경 더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만난 거 많이 먹여주고 싶고, 지나가는 다른 집 강아지들보다 못생겨도 더 예뻐 보이고 정이 가고 귀엽고 그렇지 않나요? 예. 하물며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고 함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사이인데 잡힌 물고기 떡밥을 안 준다는 그런 말 저는 진짜 불쾌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말들도 있어요. 나는 혼후 순결주의자야.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세 같으니라고. 이거 욕 아닙니다. 네. 혼후 순결주의자.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순결을 안 지켰어요. 에이.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순결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자기 눈에 식상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남의 눈에는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주변에만 봐도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파주시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님 딱 제 스타일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의리. 멍멍이가 자기 목줄을 물고 있어요. 끈이 풀렸는데 그 끈을 입에 물고 있어요. 도망도 안 가고. 얼마나 대견해요. 한낱 짐승인 멍멍이도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사람들은 의리를 너무 안 지킨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배려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의리 지키고 막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제가요, 사실은 소녀가장 출신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배포도 크시고 아주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십니다. 근데 약간은 좀 무모하세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알콩달콩 사귀고 있을 때 집안을 파산에 이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헤어지자. 나는 우리 집안도 일으켜 세워야 되고 동생들도 키워야 된다. 그것도 3마리나. 그랬는데 이 남편이 저는 알았어. 네 길 너 맘대로 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시아버님께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공항 옆에 전셋집을 얻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결혼을 하고 동생 셋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먼저 더 큰 사랑을 줬던 거고요. 제가 남편을 배려하고 제가 남편에게 당당하고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먼저 저에게 더 큰 배려와 노력을 보여줬던 거죠. 저는 혼수품으로 동생 셋을 데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네, 남편이요. 신혼도 없이 어린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부인에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제 동생들에게 큰 오빠 노릇, 큰 형님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밤도 은혜 갚는 까치의 심정으로 어느 절에 종을 어느 절에 종을 머리로 쳐서 물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구 난방입니다. 저희 가정에 접착제 역할과 비타민C 역할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이요. 여러분들께 엄마의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을 잠시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널